문학관도 짓는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자신의 이름을 딴 어떤 기념 사업도 거절해 왔었는데 전남 장흥군이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 생가를 매입해서 문학관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장흥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 생가가 있는 장흥에 문학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일종의 뭐 연고권을 가지고 약간 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광주광역시 태생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친의 고향 그게 이제 대개 자기의 고향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장흥군에서 그 문학관을 장흥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이거는 뭐 본인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버지의 고향이 대개 이제 본인의 고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태어나기는 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을 딴 문학관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생가가 있는 저 장흥에서 추진하는 일에 이제 한강 작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장흥의 문학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 작가 반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강 작가는 이제 광주의 문학관, 한강 문학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으로 주검들이 실려 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여느냐, 큰 기념관이나 축하잔치 또 모든 명칭에 한강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 생가로 오해하는 아이디어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해서 한강 작가의 생각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강 작가가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어떤 내면을 아주 깊게 성찰하고 굉장히 그 세심하고 그 세밀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인류적으로 불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18 사진을 통해서 느꼈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본인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한강 작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충격과 자신의 어떤 괴로움도 있을 텐데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를 이름을 좀 드높이고 알리고 뭔가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이듯이 하고 이런 것에 동의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작가의 뜻을 좀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기릴 수 있는 조용한 방법들을 찾다가 어떤 시기가 좀 도래했을 때 다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건 있습니다. 바로 수익이 달라질 텐데 앞으로 벌어들이게 될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지금 상복이 터졌는데 거기에 그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노벨상, 삼성호암상, 그리고 포니 혁신상 이렇게 3가지를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상금이 거의 20억 정도가 되고 노벨상 발표 이후에 지금 한 100만 부 정도가 팔렸거든요. 인쇄만 따져도 예,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인쇄 예상 수입을 해보면 올해 이제 한 50억 정도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벨상이라는 게 또 어떤 작품 하나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10위 안에 지금 7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권의 책을 더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 작품 세계 전체가 그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될 책들도 그만큼의 반향이 있을 거를 예상이 되니까 뭐 금전적으로야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이 따라올 수 있는데 예술 작품에 따라오는 수익이라는 게 그게 뭐 상업적으로 갑자기 변질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작품 세계에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다. 그냥 판매 부수와 그 사람에 대한 작품 세계에 대한 평가 뭐 이 정도 차원에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한강 작가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국내에서 한강 작가 관련해서 미담도 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의 목소리예요. 이 제자가 어려울 때 금일봉도 놓고 간 게 바로 한강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일 때 당시의 제자였던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네. 항상 감사한 선생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사실 이 제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당시 수업 중에 큰 배려도 한강 교수가 해줬다라고 하고요. 또 어느 날은 교수실을 불러서 혹시 수업을 듣거나 뭐 학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특히 고마운 순간으로 꼽는 그 상황이 네. 2019년도에 이 제자 김모 씨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중상을 입고 큰 수술까지도 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네. 한강 교수가 직접 병원에 병문안도 와주고 그 금일봉까지 놓고 가셨다. 이런 또 미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와 한강 교수가 이 교수직을 그만뒀음에도 지금까지도 사제의 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